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입니다. 네, 제 별명이 오한잔이에요. 한 잔만 먹으면 되는데 한 잔만 먹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네. 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데가 이제 노화방지센터에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노화방지센터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안 늙으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늙고 싶나요? 특히 요즘에는 이 동안 열풍이 불어가지고 나이 안 들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여자들 막 정말 악을 써요, 그죠? 한여름에 운동한다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보면 아주 놀랄 지경이에요, 그죠? 긴 팔에, 긴 바지에, 장갑에, 모자에, 선글라스에, 마지막으로 뭘 썼을까요? 귀신 마스크를 써가지고, 저 사람이 저게 여자가 운동을 하러 나온 건지, 날 잡으러 온 건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놈은 귀신 마스크를 왜 밤에도 쓰고 다녀? 에? 참나. 밤에 한번 만나면요, 등골이 오싹오싹해.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센터에서 좀 앉아서 사람들을 보다 보면, 뭐 60대라고 그러는데 50대밖에 안 돼 보이고, 뭐 나이를 보면 50대인데 뭐 정말 기가 막히게 젊어 보이는 그런 부부들이 꽤 많이 와요.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도와서 노력을 해야 이렇게 안 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젊은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젊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노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늙어지게 만드는 습관, 이걸 안 해야 됩니다. 늙어질 수밖에 없는 습관을 여러분이 일단 안 해야 돼요. 한 예를 제가 하나 또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이에요. 부부인데 남편 되시는 분이 50살이 조금 넘으시면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니까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막걸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통, 두 통, 세 통 이렇게 늘어. 시간이 가면서. 심심하니까. 하루 종일 심심한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면 기분이 알딸딸해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점심때가 또 되고, 점심때 되면 또 한잔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이걸 이제 재미삼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안 먹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술을 안 먹게 할까 별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막걸리를 사오면 막걸리통을 없애고 감추고 별짓을 다 해놓는데 남편이 머리가 더 좋아. 어디다 숨기면 부인이 못 찾을까를 다 알아. 뻔히 숨겨놓고 먹고, 그럼 기어이 나중에는 부인이 찾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큰아들이, 야, 이대로 아버지를 뒀다가는 아버지가 병 때문에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병원을 가시자. 병원을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부인이랑 셋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아주 심각하게 나빠진 건 아직 없고, 간이 조금 기능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을 제가 한 거죠. 지금 현재 간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은 술을 더 먹으면 안 된다. 가족도 생각하고 당신 몸도 생각해야 되니까 술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분은. 그냥 계속 술을 먹어요. 그러다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부인은 계속 시간만 되면 데리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니까 검사도 하고 필요한 약도 자꾸 해드리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는 치매기가 생긴 거예요. 살짝 시작이 돼서 검사를 해보고 설문지를 해서 기억력이 좋은지 확인을 해보니까 살짝 치매가 시작이 됐어요. 이건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치매는 지금까지 완벽한 약이 없어요. 치매를 천천히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약, 그거밖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안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 뭐예요? 술을 계속 먹어서 그래. 내가 늙을 수밖에 없는 습관을 계속 한 거죠. 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에 제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네, 오 한 잔이에요. 술은
한 잔씩은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한 잔이 얼만큼이냐? 알코올로 12g까지 한 잔이라고 그래요. 1200mg.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야. 맥주는 도수가 4도예요. 4도. 4 곱하기 얼마 하면 1200이 될까요? 300cc. 300cc가 한 잔인 거야. 막걸리는 6%야. 6%. 그럼 몇 cc? 몇 cc 하면 몇 곱하면 1200이 돼요? 예, 200cc를 먹으면 한 잔이다 이거야. 와인은 12%야.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돼요? 100cc. 거기까지는 매일 먹어도 된다는 양이에요. 그걸 먹으면 심장 기능에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돼서 술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양이다 이거야.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이 젊게 살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젊어져야 돼. 여러분이 힘든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해요? 야, 나 그거 겪고 10년은 늙었어, 10년은. 그 소리 하죠? 그거 왜 그래요? 정신적으로 힘들면 사람이 늙어져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안 늙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노화 방지에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1번이 정신적인 노화야. 2번이 호르몬의 노화고 3번이 세포 노화예요. 제일 먼저는 정신적으로 즐거워져야 되는 거야. 정신적으로 제가 아까 정신적으로 노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져야 되는데 큰 행복을 바라면 불행해져요. 로또를 바라면 로또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불행하잖아요. 그죠? 평생 로또만 바라고 살면 완전히 피가 망신이 되죠. 또 안 되는 사람을 계속 공부하라고 시켜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대부분은 연세가 좀 있어요. 아주 젊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좀 살아본 거잖아요. 자, 남편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질까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안 고쳐지는 남편을 고치려고 여러분이 죽도록 노력하면 서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싸움만 하는 거예요. 고칠 필요 없이 그냥 놔두고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아파지는지를 한번 보여주면 안 고치겠어요? 고칩니다. 근데 그걸 고치라고 하면 안 고쳐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습관이라는 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성품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매여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만 아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큰 행복 바라지 말고 작은 즐거움을 누려라 이거예요. 느닷없이 오늘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내가 로또 몇 장 사갖고 왔는데 나가면서 이게 당첨됐나 내가 확인해 볼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오늘 강의를 들었더니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이런 걸 하라네. 야, 요거 내가 오늘 얻었으니까 말이야. 오늘 기분 좋은 거야. 이런 작은 즐거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여러 가지로 넣어라 이거예요. 인생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큰 행복이 올 거로 매번 믿고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끝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지나가는 이 기간, 요때가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걸 원하고 바라고 노력해서 지나가는 세월 동안 내가 이뤄낸 것들이 진짜 내 행복이라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인생 살았는데 남은 거 하나도 없다. 아, 나는 진짜 인생 더럽게 살았네. 이게 아닌 거야. 내가 그 위기에 남들은 모르지만 부인도 모르지만 내가 그 어려울 때 어떻게 노력해서 그걸 이끌어 나갔는지, 그걸 그 위기를 넘겼는지를 누가 알아? 내가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에서 오지 않는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는 문학 소녀이기도 하고, 뭐 그림 소녀이기도 하고, 또 있죠. 악기를 하는 소녀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먹고 살라고 결혼해서 애 키우느라고 다 잊어버리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50대 정도 되면 시간이 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거 하나 배우려면 돈도 무지 들어야 되고 어디 배울 데도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센터도 셌고요. 그 다음에 구청, 동사무소에도 막 수도 없이 그런 걸 가르쳐줘. 별의별 거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한식요리사, 양식요리사, 뭐 제빵사, 그 다음에 뭐 악기도 다 가르쳐줘. 기타, 피아노, 드럼 다 가르쳐줍니다. 돈도 얼마 안 받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만 있으면 돼? 열정과 시간을 조금 내면 마음만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즐거워지겠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이제 할 수 있어. 그림 한번 그릴래도 옛날 같으면 물감 사야지, 무슨 뭐 이렇게 올려놓는 거 사야지. 정말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꿈을 다시 한번 즐거운 꿈, 행복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왜? 꿔야 돼.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어.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내 정열을 다시 한번 불태워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새롭게 온 기회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 다음에 늙게 만드는 습관이 또 있어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하는 습관이 또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많이 먹으면 그래요. 자, 여기도 많이 먹는 사람 있을 거예요. 손 들어봐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빨리빨리 손 들어봐요. 많이 먹으면 왜 그러냐? 자,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이 먹으면 빨리 늙는다. 이 반대말은 뭘까요? 조금 먹으면 오래 산다야. 자, 소식하면 오래 산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소식하면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요? 많이 먹은 사람보다. 몇 년이나 오래 살 것 같아요? 10년? 뭐 찍어봐요. 뭐 틀려도 뭐 괜찮지 뭐. 궁금해서 의학자, 박사, 뭐 교수 이런 사람들 연구를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는 못하니까 원숭이를 데리고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평생 배고프게 먹고 살면 잘 먹은 사람보다 1년하고 2개월을 더 산대요. 자, 여러분은 조금 먹고 1년 2개월을 더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딜이 먹고 일찍 가는 게 낫겠어요? 에? 뭐가 좋아요?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예. 그건 너무 속된 말이긴 하지만 이 연구는 의사들, 과학자들이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다 적어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먹으면 돌아가시기 전 20년이 아파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연구를 해서 보니까 평균 수명이 80살이 넘었지만 아픈 수명이 한 10년 되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병으로 앓고 죽는 시간이 10년쯤 된다. 근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길어진다 이거야. 자, 여러분은 20년을 앓고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 안 앓다가 그냥 확 죽는 게 좋겠어요? 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안 앓다가. 그러면 많이 먹어야 돼? 조금 먹어야 돼? 맞았어. 그래서 소식하는 거예요. 소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 이제는 소식이라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아까 손든 사람들 명심해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뭐냐? 심하게 운동을 해도 그렇다 이거예요. 심하게 운동을 해도. 전 세계에는 100살 넘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불가리아, 뭐 이태리, 뭐 일본 이런 데 가면 100살 넘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런 심한 운동을 안 하더라. 이렇게 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100살을 못 넘더라. 그러니까 운동은 어떻게 작은 강도가 낮은 운동을 해라. 센 운동 말고. 아셨죠? 센 운동은 몸에 해가 될 수 있다. 또 있어요. 방사선을 너무 쏘여도 그렇고 자외선을 너무 많이 쏘여도 여러분 몸에 해가 된다. 자, 방사선을 어디 가서 쏘여요? 병원에 가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가면 뭐가 나와요? 방사선. 그거랑 병원에서 쏘이는 방사선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사선을 돈 내고 막 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내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갔다 온 거랑 똑같은 거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기계들이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계 중에서는 CT라는 기계가 가장 방사선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검사를 한답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CT를 막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해. 그런 사람들 많죠? 뭐 새해가 되면 건강검진 해야 되나. 그래갖고 막 거기를 돈 내고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그거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 물어보고 해야 되고 암에 걸렸든지 반드시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좋겠다. 필요하지 않은데 낭비하면서 내가 일부러 방사선을 쏘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또 자외선이라는 건 뭘까요? 햇볕이 햇볕. 그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 고기 잡는 분들은 도회지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빨리 늙어요. 왜 그래? 자외선을 너무 쏘여서 그런 거야. 근데 너무 또 안 쏘이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 피부에 닿아서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적어도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좀 쏘여주는 게 좋다. 여자들 얼굴에 귀신 마스크 쓰는 거 뭐 이해는 하지만 팔다리는 내놓고 좀 다니는 게 좋겠다. 여름에는. 아시겠죠? 이런 생활 습관을 조금 줄여줘야 여러분들이 남보다 조금 덜 늙을 수 있다. 천천히 늙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몸을 젊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시행을 해야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부부 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부부 생활을 해라. 이거를 금욕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미국 뉴잉글랜드 리서치 연구소라는 데서 연구를 했어요. 30세에서 70세까지의 남자 1,500명을 대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랑 그다음에 증상을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어떤 증상이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호르몬이 조금 모자라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그게 부부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랑 연관이 되더라. 나이가 들면 병이 생겨요. 그죠?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게 생기면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이라는 거는 계단을 3층 정도 계단을 올라갔을 때 가슴도 안 아프고 심하게 헉헉거리지 않을 정도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육체적인 활력도 주지만 정신적인 안정감도 줘서 여러분한테 크게 젊어지게 또는 젊어지게라기보다는 늙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심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심장 기능, 근육 기능이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엔돌핀이 막 나와. 그 엔돌핀은 마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행복은 여러분을 덜 늙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절대로 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금하지 말라. 아시겠어요? 네. 또 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도 멀어지잖아. 그죠? 금 긋고 자고. 더 지나서 저 방에 가서 자고.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거예요. 부부 사이도 나빠지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팔다리라도 올리고 자라. 예? 두 번째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호르몬 노화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호르몬을 두려워하지 마라. 2003년도에 여성 호르몬을 먹었더니 유방암이 생기고 치매가 생겨서 이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뉴스가 났어요. 그게 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던 폐경 여성들이 이 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2013년, 10년이 지난 작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또 연구를 하고 의사들이 확인을 다시 해봤더니 폐경되고 10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 해보다는 득이 훨씬 많더라.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가장 겁나는 게 뭐예요? 유방암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유방암 생기는 거에 3배만큼의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유방암 때문에 고생하는 그 삶보다 대장암 때문에 사는 그 모습이 훨씬 불편하고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걸 3배나 막아주는 호르몬을 안 먹고 있어요. 오로지 유방 생각만 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에?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50 넘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네.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피부도 머리카락도 손톱 발톱도 다 망가집니다. 또 뭐가 망가져요? 감정도 망가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폐경이 되면서 여자가 어떻게 돼? 신경질이 늘고 짜증을 내고 꼭 남자같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성 호르몬이 모자라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 호르몬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나는 먹어야 됩니까? 내가 먹는 게 좋을까요? 내 성격 이런 거 물어보는 성격이 아닌데 여성 호르몬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나요? 주세요!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야. 좀 어색했어요? 난 잘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자, 이 여성 호르몬 가지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50대 중반에 어떤 부인이 오셨어요. 이분이 왜 찾아왔냐면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달아오르고 밤에 잠을 못 자겠고 가슴이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짜증은 자꾸 나고 이런 일이 생겨서 병원에 왔어요. 이 사람은 폐경이 딱 되면서 이런 증상이 시작이 됐는데 갱년기는 다 누구나 지나가는 거야. 여자라면 다 오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거로 생각하고 놔두고 있었던 거야, 몇 년을.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기어이는 어떤 일이 오냐면 남편이 가까이 왔는데 분비물이 없어서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도 싫어하고 자기도 뭐 별로 이제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남편이 자꾸 당신 말이야 이렇게 있을 거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쭉 설명을 하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여성 호르몬을 먹는 거다. 당연히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부부가 같이 왔어요. 남편이 굉장히 고맙대 나보고. 뭘 그렇게 고맙냐고. 나는 원래 치료해 주는 사람인데 뭐 고마우면 뭘 들고 오던지. 그냥 말로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도 고맙대요. 그래도 고맙다는 거야. 부인이 얼굴도 안 달아오르고 뭐 신경질도 좀 덜 내고 또 부부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러니 이 부부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말하는데 찍찍거리고 신경질이나 내고 애가 뭐 좀 해달라 그러면 막 짜증내고 이러는 부인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방암 생긴다고. 유방암 확률 한번 얘기해 줄까요? 얼마나 생기나? 여성 호르몬을 10,000명이 7년 동안 먹으면 그 10,000명 중에 7명이 생깁니다. 7년 지나서. 그러면 1,000명에 1명도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확률로 보면 제가 비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주변 걸어다니다가 위에서 화분이 떨어져갖고 딱 맞을 확률하고 비슷한 거고 차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나는 여성 호르몬을 안 먹겠다는 거는 나 이거 화분 맞을까 봐 밖에를 못 나가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어떤 게 맞아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을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간단해요. 많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즐겁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남이 해주지 않아요. 자, 이런 생각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작은 즐거움에 미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셔서 행복하고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도둑이 재물은 빼앗아가도 머릿속에 지식은 빼앗아갈 수 없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어머니처럼 살기 싫었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 자신은 정말 운동 한번 안 하고 먹을 것도 좋은 거 있으면 다 아빠한테 양보를 하고 저희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정말 있을 때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내가 제일 해드리고 싶은 게 같이 여행 가는 거, 그리고